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5,700달러, 이더리움 횡보 중이고 리플, 도지코인도 큰 변동 없습니다. 9월 4일 미국 노동절 끝나고 이번 주 첫 개장은 했지만 다음 주 CPI 반등, 아이폰 15 출시, FOMC 금리 동결 호재 큰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리플도 600원 후반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가격 내려와서는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500원 리플 조정 온다고 해도 680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반등이 올 수가 있는 거고요. 횡보하면서 지지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비트코인 거래들 최근 움직임 보면 8월 18일 26,000달러 하락에 매도량 늘어나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보여는 줬지만 작년 FTX 파생때하고 비교해서는 매도 물량은 현저히 적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들 오히려 장외 거래 통해서 현물 대량 매수하고 있고 최대한 개인들 가격 못 끌어올리게 판을 짜고 있는 거고요. 최근처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매도가 작은 구간은 2021년 9월 중국 부동산 헝다 파산 나온다 이야기했을 때와 비슷한 구간입니다. 올해 8월에도 센츄리 가든 파산설 나왔었지만 중국 정부에서 2021년과 마찬가지로 채권 만기 연장을 해줬고요. 이때도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고 매도량은 적으면서 코인시장 더 오를 수 있다 긍정론 대세되면서 롱포전 청산이 컸습니다. 8월 비트코인 폭락하고 비슷한 분위기이고요. 2011년 10월처럼 비트코인 큰 불장이 오려면 연준 금리 인하나 현물 ETF 동시에 출시가 되면 가능한데 10월 3일 발키리부터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아크인베스트까지 코인 ETF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인 ETF는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 전에 중산층 표심 잡을 수 있는 큰 호재거리라서 미국 세력들도 아껴두었다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듯 하고요. SC 갠슬러 의장도 이런 정치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어서 현재는 코인시장 압박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ETF 승인해줄 가능성이 매우 큰 거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8월 거래량 변동가 SC 항소 소식이 났습니다. SC 항소는 리플 법무팀에서 특별한 근거가 없어서 항소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SC는 7월 14일 리플에게 부분 패소했는데 이렇게 패소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평균 90% 이상 승소율로 코인 소송 이후 처음 맞닥뜨리는 패소이고요. 리플은 코인 암호화폐로 기존에 SEC가 소송했던 주식시장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갠슬러 의장이 항소한다고 지난 7월 이야기는 했지만 리플의 법무팀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 항소를 안 한다면 리플랩스의 지속적인 확장 가능할 듯 보이고요. 거기에 8월 리플 거래소별 매도량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매도 가장 많이 한 거래소가 한국 업비트이고 그 다음 OK거래소, 크라켄 순서입니다. 개인들 가장 많은 거래소 위주로 매도가 증가를 한 거고 리플 600원에서 1000원 상승하니까 60% 이상 대량 매도를 한 거고요. 업비트는 워낙 리플 홀더들이 많아서 부분 매도 한 걸 수도 있지만 OK나 크라켄까지 자금력 약한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고 세력들 많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리플 가격 하락에 매수할 가능성이 큰 거고 거대 자본들 많은 거래소라서 장기적인 리플 가격에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요. 리플이 600원에서 1000원 50% 상승했다고 대량 매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3위인 코인에 소송까지 끝나고 있어서 향후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코인이 리플이고요. 거기에 한국인들 업비트에서 리플을 많이 팔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분석력이나 자금력은 우수합니다. 인터넷도 빨라서 정확한 정보 습득도 쉽게 하고요. 테슬라, 애플, 리플 등 좋은 자산을 미리 알아보고 선점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결국에 돈 버는 세력들은 미국이나 세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성격이 급하다는 데 있고요. 유망한 코인인 거 알고 처음에는 장기 투자한다고 결심은 했지만 부정적인 뉴스 리플 폭락 온다 지금이라도 다 팔아라 이런 소식 접하고 초심을 잃고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번처럼 약간 수익 보고 빠져나가는 거죠. 7월 14일 미국 법원에서 리플 편 들어준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리플이 코인으로서 유용하다는 걸로 이제는 미국 코인베이스 자금이 리플로 들어오는 시작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월 코인베이스에서
중에서 리플 가장 많이 했었고 미국인들 장기로 담으려고 본격 진입하는 단계죠. 미국 증시는 노동절로 3일 연속 휴장이었는데 이번 주 첫장 개정에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애플은 중국 화웨이 신제품 출시로 큰 움직임이 안 났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엔비디아, AMD, 중국, 스믹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테슬라만 중국 내 판매량 급등하면서 4.6%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 차량 가격 중국 인하로 주가 마이너스 5% 하락했었는데 주력 전기차 모델인 모델 S, 모델 Y가 아니라 고급형 차량 모델인 모델 S, 모델 X입니다.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올해 1월부터 해서 모델 S 10만 달러에서 7만 4천 달러 30% 가깝게 하락했고 모델 X는 12만 달러에서 7만 9천 달러까지 인하를 했고요. 차량 가격 인하해도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주가에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8월 중국 판매량은 8만 4천 대로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많이 차량 판매가 있었고요. 총 생산량도 8만 대 꾸준하면서 테슬라의 중국 수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치킨 게임 중에 있고요. 고금리 경기 침체로 차량 판매량 낮으니까 가격 인하해서 중국 기업들 안 그래도 적자인데 적자폭 더 키워서 결국에는 테슬라만 살아남겠다는 전략이고요.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정성, 배터리 가격, 중고차 가격 모두 합산을 하며 테슬라 약간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더욱 이득입니다. 중국이 전기차 잘 만든다고 해도 중국인들도 중국 본토차는 안 타죠. 겉모습만 화려하고 확인 가능한 기본 부품들만 좋은 거 쓸 수는 있지만 나머지 잡다한 부품들은 저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쓰면서 고장 한번 나면 수리도 힘들고요. 스마트폰하고 마찬가지로 신차 성능과 가격은 중고차 가격에 달려있다 보시면 됩니다. 애플 아이폰처럼 몇 년 전 출시된 스마트폰도 중고시장 거래가 되지만 삼성이나 중국폰은 몇 년 지나면 그냥 벽돌되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튼튼하게 만들어서 오래 사용하는 미국 제품과 회전율 빠르게 재구매시키는 중국산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는 거시경제 악화로 치킨 게임을 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전기차가 테슬라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때 테슬라 반등의 기회는 높을 듯 하고요. 그리고 애플 증시와 아이폰 판매량 흐름 알고 계셔야 됩니다. 9월 10일 애플 아이폰 15 어떻게 출시되냐에 따라서 애플하고 동시에 비트코인 운명도 결정이 되고요. 중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애플 주가 영향은 오히려 받진 않았는데 중국 7나노 반도체 제조에 대한 의문이 약간씩 생기고 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신제품 분석을 해본 결과 스믹에서 반도체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사용된 소프트웨어나 양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스믹이 100% 오픈을 안 했습니다.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걸로 스믹 주가 10% 급등이고 다시 마이너스 4%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스믹의 7나노 반도체 양산까지 안 된다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 풀기 위한 거짓 정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TSMC 반도체 가져다가 디자인이나 이름만 스믹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TSMC 삼성전자도 글로벌 반도체 여러 다국적 기업과 협력으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중국이 미국 제재에서 100% 혼자 반도체 만들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대세적이고요. 그리고 스믹이 직접 반도체 제조를 했다고 해도 미국 제재 피하기 위해서 타국 우회에서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국이 2012년 중고 반도체 장비 수입은 많이 했고 장비도 수백 개 분해해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중국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럴듯하게는 만들지만 역시나 중국산은 중국산입니다. 그런 의심이 주가 마이너스 4%로 나타나는 거고요. 혹시나 샤오미처럼 대륙의 실수로 스미 주가 폭등한다고 해도 매수 타이밍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3나노 공정 기반으로 A17 바이오닉 칩 새 반도체 장착한 아이폰 15를 공개 예정이고요. 중국이 7나노도 겨우 만드는데 애플이 3나노면 기술 차이가 매우 큰 거죠. 작년 출시된 아이폰 14도 4나노 공정이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중국 판매 퍼포먼스 보면 3분기 7.9% 중국 판매는 오히려 느렸고요. 출시되기 전이기도 하지만 화웨이 7나노하고 아이폰의 4나노, 3나노 폰 차이는 매우 큽니다. 4년 전 스마트폰하고 최신 제품하고 차이다 보시면 되고요. 4년 전 출시된 폰이라도 현재 사용 가능하지만 2배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나고요. 애플의 중국 판매량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찍었다가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인들도 애플 비싸긴 해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플 제품을 3년 쓰고 매도한다고 해도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중고폰 가격 받을 수가 있고요. 중국 내 판매되는 스마트폰
2분기 매출을 비교해보면 애플은 2.1% 성장했고 화웨이는 76% 폭등을 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고급 브랜드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고 중저가 폰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화웨이가 중국 판매량 좋은 것은 삼성하고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이지만 중국인 정서에 맞게 스마트폰 개발하고 중국 폰 중에서도 성능이 가장 우수합니다. 화웨이 반도체 설계사인 하이실리콘만 보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설계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